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아뷰.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문앤드 스타즈. You are one of us. 에브리바디. 꼼. 네, 오늘은 또 이상하게 시죠, 여러분. 마왕이 미울 때 베스트 10, 아담 갈구는 중 마녀요. 제가 미울 때 베스트 10. 화면에 제가 나왔는데 다리가 너무너무 길 때나 뭐 이럴 때 아닐까? 1. 1시간이 아쉬운 코스 방송 시간대, 물 마시러 간다는 둥, 화장실 간다는 둥 몇 분씩 사라질 때, 가서 때릴 수도 없고 답답하지. 예, 스튜디오 위치를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발각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네. 2. 마왕의 뜻과 맞지 않는 사연을 읽을 때 종이 구겨지면서 날리는 소리 들을 때, 그게 자기 자신에 관한 사연이면 순간 침묵하다 칼을 움켜쥔다. 3. 몰려드는 잠을 이겨내며 이때 지영 언니 방송이 고비가 된다. 드디어 고스의 로고송이 들리고 갑자기 버섯순이 언니가 오늘 마왕의 개인적인 문제로 짬짬짬 라디오 부수고 싶어진다. 이때 개인적인 문제가 뭔지 밝혀지지 않으면 마왕을 고문하고 싶은 충동이 들끓어오른다. 4. 이건 내 개인적인 감정인데 더워서 잠바 벗고 해야지. 응? 팔랑팔랑팔랑팔랑 봐줘 새 잠바 팔랑팔랑팔랑팔랑 예쁘지? 춥지? 장가를 가. 장모님이 잠바를 사준다고 그러면. 자, 이건 내 개인적인 감정인데 고스 틀자마자 유식한 단어 나올 때, 특히 그 양이 30분을 넘어가면 쭈그리고 앉아 방바닥에 손가락 하나로 마왕 바보를 쓰고 있는 자신이 발견된다. 무슨 우리가 유식한 소리를 한 적이 뭐 있나 그런 적이? 오, 이건 모든 고스 식구가 동감할 듯. 마왕이 음침한 목소리로 오늘은 더 이상 방송을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음악만 나올 때 입가에 웃음이 싹 사라지면서. 6. 마왕이 사연 읽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 이름이 나와 같을 때. 7. 게시판에 연락 사연 올리고 기대하면서 들었더니 그날 방송 녹음일 때. 8. 7번과 비슷하지만 내 바로 윗사연 바로 아래 사연 읽고 가운데 낀 내 사연 읽지 않을 때. 비참함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억울함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온다. 9. 간만에 생긴 눈으로 야참 사서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마왕이 똥과 코딱지와 기타 이물질에 대해서 마구 연연해 할 때. 하지만 그것도 잠시 움찔하다 개의치 않고 먹는다. 뭐 마녀시니까 군대 갈 일은 없으시겠지만 군대 가면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초코바와 뭐 기타 등등을 먹는 것이 가능해진다고들 하지요. 10. 마왕 방송 듣다가 잠들었을 때 이날은 꼭 개꿈을 꾸든가 악몽을 꾼다. 더 화나는 것은 다음날 또 잠들었을 때 이틀 연속으로 꾼다. 더 화나는 것은 잠든 방송 다시 듣기 하면 꼭 평소에 주지도 않던 마왕 CD 같은 거 선착순으로 줄 때. 마왕 다구리날 준비 운동 겸. 마왕 다구리날은 무슨 뜻이죠? 고스 식구들의 4가지 시기. 첫 번째 부류는 고스 잠복기. 라디오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또 땅바닥에 누워서 그냥 듣기만 한다. 아주 열심히 그냥 듣는다. 이 부류는 고스 식구로 아직 덜 성숙된 시기. 두 번째 성장기. 그로잉형이군요. 그로잉형, 라이징형, 얼티밋형이구나. 고스 그로잉기. 라디오 틀어놓고 사연 나오나 안 나오나 눈알 시뻘겋게 뜨고 마왕이 사기치는 거 참아가면서 몰려오는 잠을 뿌리치면서 듣는다. 이 부류의 특성은 사연이 나오지 않음을 확인하면 속으로 무자백에 마음을 씹다 분에 못 이겨 잠을 잔다. 세 번째, 성숙기, 라이징기. 라디오 틈과 동시에 볼륨업하고 방문 틀어 잠그고 음침한 구석에 자리 잡고 탁 앉은 다음에 마왕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라면 찌르고 헤드뱅 하다 목관절 나가고 침대에서 뛰다가 떨어지는 행각을 일삼는 부류.
이 부류는 마왕 복종기라고도 일컬어진다. 네 번째 부류 고스 완전기. 얼티밋형 고스 완전체 부류라고 일컬어지는 부류로 고스의 어둠의 생활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며 현실에서 또한 어둠의 성향 그대로 사기, 변태 등등 표출. 마왕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세 번째와는 달리 사사건건 마왕에게 덤벼들 시기를 노리는 부류. 이 부류는 군대 최고참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며 때때로 마왕의 사기를 파헤치다가 실명이 공개되기도 하나 이것을 즐기기도 하는 변태적 부류로 고스에서 활동이 다분하고 초기 고스들 대부분이 이 부류에 속한다. 자, 당신은 지금 어느 부류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고스 완전체가 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을 보여주세요. 그렇군요. 잘 있었소? 뭐 나야 하루 종일 자고 먹고 하는 게 전부지.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서 마왕방송 처음 듣던 때로 돌아가 보려고. 내가 순수하고 깨끗하던 학생 시절이었지. 그땐 지영 언니 방송을 들으며 잠을 청하곤 했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도 항상 사랑이 슬퍼요 등등의 닭살을 따라서 상품을 받아보려던 순수한 고2 시절. 고2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좀 전 거는 저기 에로 영화에 등장하는 버전이고 고2면 사랑이 슬퍼요 겠네요. 예. 아무튼 나는 예의상 시험 기간 때 밤을 새기로 한 게 아니라 왜 그거 있잖아. 시험 기간 때 누가 먼저 자나 얘기하는 거. 나는 빵 하나에 눈이 멀어서 밤을 그렇게 밝히고 있었다. 얼굴에는 눈깔이 반인 만화책을 보면서 요즘에는 여성 만화도 뭐 이렇게 눈알이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그런 그림체들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순정 만화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만화들은 정말로 얼굴에 눈알이 반인. 그런 다음에 정말 웃긴 건 기억나는 게 왼쪽 페이지에 위에 그러니까 뭐 배경은 뻔하지 뭐 영국의 귀족들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 셋이서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선망의 눈길로 보는 그런 장면인데 남학생들 셋이서 왼쪽 페이지 맨 위칸에 그려져 있다? 근데 세 명 이렇게 걷고 있는데 다리가 쫙 뻗어가지고 밑에 칸을 뚫고 그 밑에 칸을 뚫고 밑에 칸도 뚫고 해서 그 페이지 끝까지 다리가 그려져 있는 거고 끝에는 발가락 발음 그려져 있지도 않고 다리가 끝까지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무슨 제크와 콩나물의 그 하늘 타고 올라가는 콩나물만큼 다리를 길게 해놨더만. 근데 지영 언니 방송을 다 듣고 이제 CD나 틀까 하려던 차에 음침하고도 괴이한 목소리의 로고송이 들리더군. 난 무슨 가톨릭 방송인지 알았어. 그래서 아무튼 그냥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방송이 어째 좀 이상하더만. 응? 방송에서 코딱지? 응? 무좀? 응? 이 사람 꼭 저 신해철 목소리 같은데 새나 아나운서인가? 하면서 의심의 밤을 보내고 난 친구에게 물었지. 참고로 난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으니 사투리로. 야, 니 지영 언니 방송 끝나고 뭐라카는 그 방송 들어봤나? 그거 들어본 적 있다. 근데 그 DJ 꼭 신해철 같다 아이가. 그 신해철 맞죠 싶은데. 아니다. 신해철은 좀 더 낮고 카리스마 있지. 그래 오도방정 안 뜬다. 뭐라카노? 맞다. 못 믿겠어 홈피드가 봐라. 난 당장 학교 컴퓨터로 친구가 불러준 대로 검색창에 썼어. 고스트 스테이션 툭툭툭 검색 결과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두둥 아니다. 아니라 카이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 졸상반진 목소리가 신해철일 리가 없다 이가. 그 다음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둠에 물들어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마왕방송이 아니면 이렇게 백수 생활의 활기를 느끼지 못하겠지. 아무튼 마무리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잘 놀고 등등. 그래요. 가끔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를 믿으십니까? 윤회?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에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한 번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이렇게 살아나간다는, 혹은 나쁜 짓을 하면
물론 손발이 마비되는 수도 있는데 그걸 일컬어서 천고마비라고 하는데 나쁜 짓을 하면은 축생으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생에 쌓은 업이 다음 생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지금 세상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고 있는 것은 다 전생 전전생에서 걸친 그 업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한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뭐 대부분 1대1인데 광장에서 모아놓고 떠들어 봐야 한 번에 뭐 1000명한테밖에 더 사기쳤겠어요. 근데 이 마이크와 전파를 통해서 수백만 명에게 밤마다 시덥지 않은 소리를 이 나불나불 이야기하다가 어둠의 구렁텅이로 뭐 악으로 생활이 무너져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짓을 한 저는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날지 대단히 궁금한데 확실한 건 인간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인간 기준에 미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무슨 뭐 열화 우라늄탄? 이런 거 만들어서 동족한테 펑펑 쏘는 그런 짐승 나부랑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는 전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 어떻게든 짐승으로까지 떨어지고 싶진 않아 흑흑흑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 중에서 굉장히 드물게도 발전기가 없는데 동물로 태어나면 발전기가 있어서 1년의 대부분의 시간 그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에이 그냥 축생으로 태어나도 그냥 별 상관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자, 고스트 스테이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느 시인이 친구에 대한 글 가운데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어느 시냐고요? 모르지. 기억이 안 나지. 그 외에 친구 집에 갔을 때, 뭐, 이빨 안 닦고 이렇게 고춧가루 좀 이렇게 껴 있어도 그렇게 뭐 크게 흉허물 되지 않는 그런 친구, 뭐 이런 편안한, 뭐 이런 친구에 대한 쭉 쓴 글이었는데 참 공감이 가는 그런 글이었죠. 네. 우리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기는 한 것이 우리는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다면 걔가 잠자는 사이에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고 뒤에서 호박씨 때리고 그걸 빌미 삼아서 괴롭히고 뭐 하나 허점 잡히면 3년짜리 걸렸다 그러면서 막주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아동마동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그런 우리 고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고스트 스테이션 시작합니다. Now I see the truth I got it down. A different motive in your eyes, and now I'm
that's over. I see your motives inside, decisions to hide. Back off, I'll take you on. Headstrong to take on anyone. I know that you are wrong. Headstrong, we're headstrong. Back off, I'll take you on. Headstrong to take on anyone. I know that you are wrong, and this is not where you belong. You belong. I can't give everything away. This is not where you belong. I won't give everything away. I know all about, I know all about, I know all about, I know all about your motives inside, and your decision to hide. Back off, I'll take you on. Headstrong to take on anyone. I know that you are wrong. Headstrong, we're headstrong. Back off, I'll take you on. Headstrong to take on anyone. I know that you are wrong, and this is not where you belong. Where you belong. This is not where you belong. I can't give everything away. This is not where you belong. I won't give everything away. This is not 개구라장이 캐스퍼 유령이 화무 11홍이라는 무슨 말이야?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친구 얘기 나오는 글은 유한진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올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한 글이죠. 그 질환지교 또 우리 내자로 된 것만 나오면 눈에 불이 버럭 커지는 게 화무시비록은 5글자지만 질환지교는 일단 4글자 아닙니까? 그 질환지교라는 것은 그 역시 중국에서 나온 고사인데요. 그 지렁이 2마리가 그 강물을 사이에 놓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정말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강물 때문에.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이 친구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매번 번식기에 알을 낳는데, 그래서 알이 강물을 가득 메워서 그게 다리가 될 때까지 둘이 버티고 버텨서 둘이 만나서 친구가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그 다리를 사람들이 지렁이 알로 만든 다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란지교라는 다리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 왜요? 저쪽, 그래서 저 중앙아시아 쪽에 가보면 또 비슷한 전설로, 어디나 그 전설은, 그 각 나라의 설화, 민담 전설들은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참 많이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건국신화에도 나오는 뭐, 난생신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것들이 발견되고요. 또, 이 뭐, 창세기에 나오는
뭐 그 낙원에 대한 전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각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발견이 되죠. 중앙아시아 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누에 아리다에서 이제 누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음악 안 했으면 딱 사기꾼인데 요 며칠 이런저런 게시판들을 할 일 없이 배회하고 있다. 이런저런 반전, 반미, 파병 반대의 글들, 이라크 사람의 슬픔을 호소하는 글들, 그리고 현실론에 입각한 파병 찬설의 글들, 그 와중엔 전쟁은 나쁘다. 전쟁이 길어지면 경제에도 안 좋다.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파병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요지의 글들도 있었지만 파병하지 않을 경우 전후 이라크 복구 사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미국이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의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추가 파병 요구를 거절할 명분을 위해서라도 비전투한 파병은 필요한 것이라는 그 여러 가지 근거와 세계 정세 등을 들어 논지를 펴는 일명 식자층 일부의 논리 정연한 글들, 현실적으로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양심이나 도덕은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그 냉철한 물질적 현실론이 꽤나 감명 깊었다. 그러나 도저히 그 논리에 동감할 수는 없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실론을 싫어한다. 그 현실론대로라면 우리는 아직도 전제군주 시대에 살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현실이 그러하니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양심이나 도덕이 통용되지 않는 냉혹한 국제사회라고. 그건 그냥 더럽고 추잡한 개싸움의 확대판이 될 뿐이다. 현실과 타협만이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길거리에 백주 대낮에 거구의 남자 2명이 가녀여린 여자 1명을 추행하고 있다. 어라? 그들은 이 여자가 정말로 못된 여자라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는 식의 변명을 하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못 본 척하거나 작은 소리로 찌쯧 못된 것들 하면서 쑥덕거리고 있다. 내가 나서서 말린다면 괜히 얻어맞기나 할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두고두고 괴롭힘 당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냥 놔두면 저 여자 역시 오늘 일을 빌미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할 것이다. 그때 그 남자들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손짓하며 부른다. 야, 일로 와서 얘 손 좀 잡고 있어봐. 아, 싫다고 하면 맞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불의를 못 참고 뛰어들어 거구의 남자들을 때려 눕히는 영웅이 되거나 그들을 설득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제발 못 본 척 도망치기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맞지 않기 위해서 혹은 추잡한 한 조각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마을 사람들 전체로부터 길이길이 비난과 지탄을 받을 행동에 동참하지만은 말아달라는 것뿐이다. 너무 조악한 예를 들어버린 것 같아 조금 민망하지만 이런 조악한 예밖에는 들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조악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뉴욕대 교수 닐 퍼거슨은 미국의 정책 전문지 Foreign Policy에서 오늘날 진정한 힘은 군사, 경제 등의 물리적 요소 외에 신뢰성과 정당성이라는 도덕적 요소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1990년대 경제 성장과 국민적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었음과 초강국 후보로 꼽히는 중국의 현실,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던 러시아의 몰락, 중동 산유국의 국제적 위치, 20세기 말 공산권 붕괴의 원인 등을 근거로 힘의 관건이 군사력 자체나 경제력, 석유의 보유가 아니고 도덕적 호소력에 있다는 요지에 분석을 했다. 즉 최종적으로 힘은 내부 구성원이 봤을 때 스스로 갖는 정당성과 외부인에게 비친 신뢰성에 의해 증폭되거나 격감된다는 것이다. 화무 11홍, 고인물은 썩는 법, 열을 붉은 꽃은 없는 법이다. 시간이 흘러 후대에 의해 역사가 평가될 때 악의 축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우리나라가 기록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진심으로 간절히. 개구라장의 캐스퍼 씨의 글인데 참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든가 인류애라든가 뭐 이런 심정적인 호소에 의해서 이 전쟁에 반대하거나 파병에 반대하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이익 앞에서
무력한 이익이면 또 우리 국가의 국익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 단지 뜬구름 잡는 소리라든가 이상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 우리가 보유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못지않은 힘으로서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주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정 떨어서. 그저 파운데이션,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 가운데에서 가장 읽을 만한 저작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책인데요. 이 아이작 아시모프는 로봇 시리즈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위명을 떨친 사람이고, 로봇의 3원칙,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은 한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화되기도 했던 이너스페이스의 개념 있잖아요. 사람 몸 안에다가 요만하게 물질을 축소시켜서 병을 치료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람이랑 우주선 비행선 같은 게 요만하게 작아져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 안을 탐험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기도 했고요.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은 그 기븐스의 로마 제국 흥망사에서 힌트를 얻어서 창작된 것으로, 이 은하 제국이라는 거대한 전 우주에 걸쳐 있는 제국이 붕괴하고 다시 일어나는 수만 년에 걸친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책의 시작은 해리 쉘던이라는 웬일이지 내가 이걸 기억하고 순간적으로 해리포터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해리 쉘던이라고 얘기해놓고 응? 해리 쉘던과 마법사의 돌? 예. 해리포터 아니고 해리 쉘던이라는 수학자가 그 역사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독자적으로 창안해내는데,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10년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지극히 변수가 많고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100명의 집단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쉬워진다. 또 이게 10만 명, 1억 명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풍부한 역사들을 쭉 분석할 수 있으면 앞으로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은하제국의 황제에게 쫓기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해리 쉘던이 자신이 창안한 그 학문을 통해서 계산을 한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은하제국, 트렌터라는 혹성을 수도로 하는 그 트렌터라는 혹성은 너무나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왜 서울도 점점점 커지잖아요. 옛날에는 저 사대문 안이 서울이었는데 인구가 늘고 막 이러면 점점점 도시가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이 트렌터라는 혹성은 혹성 전체가 도시고 그 혹성이 전부 철판으로 지붕이 다 덮여있는 이런 혹성인데 거기가 수도입니다. 이 트렌터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은하제국이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해낸 것이었어요. 외부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국이 최고 절정기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될 때, 사실은 이것은 급속한 붕괴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도 그 기븐스의 로마 제국 흥망사에서 대단히 많은 힌트를 얻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소설은 쭉 진행이 됩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인류의 지식과 문명을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므로 해서 수만 년의 암흑기를 거쳐서 다시 문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단 500년 만에 앞당겨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이죠. 그 뒤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끝없이 국력을 팽창해 나가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 최고 국력이 절정기에 다다르고 도무지 내외에 적이 없다라는 자신감에 찰 때
그것은 바로 붕괴의 전주곡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전쟁을 감행했지만 바로 개구라쟁이 캐스퍼 씨가 지적하신 그 국가의 힘 가운데에서 도덕이라는 그 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이번에 정말로 많은 그 동맹국들과 그리고 동맹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글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또 모릅니다. 한 50년 지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제 손자때가 됐더니 미국은 상당히 혼란한 상태로 뭐 이렇게 분열하거나 국력이 가라앉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미국 편에 붙어서 때려줬던 애들이 국력이 무지하게 세져가지고 너네 한번 덤벼볼래? 너네 옛날에 이딴 짓 했잖아 라고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인도가 지금 인구가 9억 넘은 지가 언제더라? 그쪽도 뭐 대단히 역사도 오래되고 땅덩이도 크고 인도 아대륙 나라 자체를 거의 하나의 대륙으로 간주하다시피 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를 갔더니요 거의 다 비포장도로예요. 그리고 도시 밖을 나가면 휴지나 비누나 이런 생필품을 구하기가 거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되게 꼬지게 못 사는 나라구나. 또 우리는 못 사는 나라도 되게 무시합니다. 우리가 요만큼이나 먹고 살게 된 게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고 뭐 중국도 요즘에 국력이 좋아지고 경제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아하지. 한때는 야 중공 되게 못 산다며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씩 웃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 인도 사람들한테 뭐 이거저거를 물어봤거든요. 인도가 참 웃기는 나라인 것이 비누랑 휴지도 없는 나라인데 국산 인공위성 발사하고 그 국산 핵폭탄 가지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막 이런 희한한 나라인데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첨단 과학의 수준도 대단히 높습니다. 길에 가면 뭐 인도산 승용차를 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 대신에 인도제 트럭은요, 저 뭐 스웨덴이 자랑하는 볼보 트럭에 못지않은 대단히 좋은 제품으로 전 세계에 많이 수출이 되는 그런 차인데,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는 뭐 하려고 승용차 만들어서 사람들 그거 편하게 해주는 뭐 그런 건 안 만든다. 일단 우린 트럭부터 만들고 본다. 그리고 인도 전역에 왕복으로 그냥 한 차선씩 해가지고 도로 깔라 그러면 지금 속도대로 계속 공사하면 아마 150년 정도 지나면 한 번쯤 포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워낙 크니까요. 일단 뭐 휴지나 비누 같은 거 왜 필요하냐. 그거 없어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인공위성 만든다. 100년 뒤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글쎄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도 성질이 참 여러 가지일 텐데 어쨌든 이번 파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국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국익이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익인지 그 국익이 과연 보장이나 돼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하는 것도 의구심이 가지만 어쨌든 대단히 장기적인 국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종류의 국익이 아니냐.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진정으로 가져야 될 이익이나 힘이라면 바로 우리 국가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도덕이라 그러면 대단히 치를 떨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도덕하고는 좀 거리가 도덕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살았는데 윤리나 도덕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사람이 오글오글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윤리? 도덕?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제 개인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가 사는 나라는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안 도덕적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헤브루 드라큘라. 비전투병력 파병에 반대한다. 이분은 아예 전투병을 파병해야 된다라고 믿으시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관심 대상 국가가 둘 있다. 그것은 이라크와 북한이다. 이라크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면
세계는 북한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설 국가는 물론 미국이 될 공산이 크다. 지난 50년간 미국 우위라는 흠이 있긴 하였으나 한미 관계는 어쨌든 공조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장갑차 사건으로 한미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졌고 진보적인 대통령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와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의무병 중심의 비전투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즉 전투를 위한 병력이 아닌 사상자나 심각한 부상당한 군인 혹은 민간인에 대한 구호 활동을 벌이는 봉사단적 성격이 큰 지원단이며 그 봉사의 대상에는 미군은 물론 이라크군 혹은 민간인, 그중엔 우리 국민이나 종군 기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비전투병 병력 파병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는 전쟁에 반대한다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다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논리의 건너뛰임이 있네요. 또 얼마 전 투르크족 5,000명을 독가스로 죽여버린 후세인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쿠르드족입니다. 투르크는요, 그 위에 있는 터키가 투르크고요. 요 사람들은 쿠르드족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에서 그 이슬람 쪽의 지도자였던 살라딘이 바로 이 투르크족 출신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도 전에 거의 수백만의 이라크 국민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고 죽어갔다. 이런 전쟁에는 도대체 왜 반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인가? 세상의 모든 전쟁은 비인간적이며 절대로 정의로운 전쟁이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광개토대왕도 만주와 요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 미친 살인마와 악마밖에 아닐 것이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부시조차도 이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만약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국가를 위한 정의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약자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이상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약자가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의 국력을 보여주어 동등한 위치를 되찾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 한미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남북 그리고 남북미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단지 비전투병력으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해병대, 특전사 등 전투병력 파병을 통해서 실제적인 전투에 도움이 되고 특정한 성과를 얻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반론이나 이런 것들은 어저께 방송에서 우리가 다 검토한 바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차니스트 마녀, 파병한다고 해서 미국을 달랠 순 없다. 지금 어제 방송을 다시 듣고 있어. 공감해. 북한은 석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말. 여하튼 미국이 민간 시설인 이라크 TV 방송을 폭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파병한다고 해서 미국을 달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부시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술을 쓰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충격이었어. 부시가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파병한다고 해서 우리의 평화를 보장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마왕 목소리로 읽혀지고 있는 사연을 쓴 사람들처럼 글을 잘 쓰진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 우씨 표현하지 못하니 답답함. 사실 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미국의 운이 닿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 속전속결할 거라고 할 때 솔직히 코웃음만 나오더라. 역시 미국은 지금 말을 바꾸고 있지. 장기전이 돼도 승리할 거라고. 정말 쉐이먼 유지. 글쎄 난 정치인의 입장은 자신의 도덕성이나 감정 이상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반대하지만 내가 정치가였다면 역시 파병을 지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인 것 같아. 지금은 단지 평화니 뭐니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파병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 파병을 하고 미국을 지지하고 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결코 우리의 입지가 넓어지진 않을 것이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를 말 잘 듣는 동네 꼬마,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뿐일 거야. 이런 야구였습니다. 자, 네스티오나의 Song for My Father. My father, it's you that ever give it to me this beautiful sky.
to me does you and let the by me and let the by me. To me does you and let the by me and let the by me. 네스티나의 Song for My Father 들었습니다. 두 번째면 구겼네요. 지금 딴청하고 있다가 사연 뭐 연락 걸르고 있다가 노래 끝난 줄 알았더니 또다시 시작이고. 근데 이 네스티오나의 Song for My Father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노래가 뭐 메이저에서 정식으로 데뷔를 한 밴드에 의해서 나온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참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영어로 된 가사에다가 뭐 이렇게 대박이 날 히트의 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은 아니고
그런 거지만 이 우리나라 라디오에서 팝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대중음악계가 이 세계 팝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 지가 벌써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흐름은 세계 팝 시장에서의 변방의 변방으로 추락의 추락을 거듭했고 지금 현재 생산되는 대중가요는 어차피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서양 팝의 복제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복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주를 갖추어가면서 독자적인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어봐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복제에 대한 복제를 행하는 그런 식으로 끝없이 추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세계의 음악의 흐름, 유행, 또 지난 70년대 유산 이런 것들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악기를 잡고 노래를 하고 이런 뮤지션들은 지금도 인디에 계속 존재하고 뭐 이게 이제 물 밖으로 언제 터져나가서 언제 이 고기들이 넓은 물에서 놀게 될 것이냐 하는 걸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그 시기는 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오게 돼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저는 용기가 나요. 음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곳저곳에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치겠어. 엄마가 시집가래. 시집가리는데 왜 미치지요? 시집 보내준다 그러면 좋아서 해벌쭉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 마녀요. 그간 몇 번 올린 적도 없지만 참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 건 나 미치기 직전이야.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회초년생인데 정말 미치겠어. 요즘같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난 10월에 이미 취업을 했지. 남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지만 난 미치겠다. 벌써 사회생활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회사 다니면서 몸이 다 망가졌지 뭐야. 한의사가 갈 대로 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직장 생활하다 보면 고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고비라고 생각하기에 이겨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데 엄마가 결혼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난리야. 일단 쌍꺼풀 수술부터 하려는 것이지. 그리고 선을 보려는 거야. 나이 25에 선을 보라니 짜증이야. 난 솔직히 남친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난 그냥 남친을 만드는 게 귀찮아.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꽃미남 잘생긴 남자들은 좋은데 사귀는 건 싫어. 몰라 아무튼 사귀고 뭐 하고 하는 건 귀찮고 싫은데 나보고 시집갈 준비를 하라니. 난 앞으로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벌써 결혼이라니. 게다가 고모 이모들까지 합세하여 날 시집 보내려고 하니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너 미치겠다. 고딩 때 엄마한테 대항하며 투쟁하며 살았는데 다시 투쟁할 걸 생각하니 짜증 이빠이야. 마왕 지금 내 정신이 아닌데 알아서 정리하고 나 미칠 것 같아. 뭘 미치죠? 아니 뭐 싫어하는 결혼을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강압적으로 강제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안 벌어집니다. 정말 싫은 사람 선 봐서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강요를 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물어보잖아요. 신부 되겠냐고. 그럼 싫어요. 그럼 되지. 싫은 결혼을 강제로 해야 되는 거는 무슨 뭐 제가 알기로는 심청이가 마지막에 심청이가 예? 심청이가 아버지 그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변학도에게 쌀을 300선 받고 강제로 수청을 들잖아요. 그렇잖아. 그 심청이 같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이런 심정으로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게 좀 몇백 년 전에나 있는 일이지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냐고요. 그래서 일단 심청이가 변학도한테 심청아 300석인데 그래도 수청을 아니 들겠느냐. 그래서 300석이면 수청을 들겠사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눈 뜨게 하라고 그 300석을 시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날 밤에 도망 나와가지고 인당수에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는 것, 그것 역시도 결혼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경제력을 갖춘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요즘 시대 여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경제력을 가진다, 여성이 경제력을 가진다 하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의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거 이외에도 전체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이다 하는 거는 여성이 경제력을 실제적으로 갖출 때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 10년 뒤에도 남자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전업주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남녀 평등은 개풀 뜯어 내는 소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그 미래의 신랑감들은 자신의 와이프가 될 사람들을 직장이 있고 혹은 직장을 가졌었고 사회 경험이 있었던 여성을 선호할 것이고, 혹은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해나갈 여성을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남자가 버는 돈 말고 와이프가 벌어주는 돈 합쳐서 배 두드리고 잘 살자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는 남자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방 청소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혹은 음식 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한다라는 필요성은 점점 더 감소할 거거든요. 독신자도 남자도 출애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수입 있으면. 수입 없어도 부지런하고 손재주 좀 있으면 깨끗하게 삽니다. 독신 여자가 더 더럽게 살지요. 여성들의 비밀을 지적해서 미안한데 독신 여자가 훨씬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배우자를 고름에 있어서 요리 잘하고 집에서 뭐 이렇게 애 낳고 살림 잘해줄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그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고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여성보다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보았다라는 여성이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 현재도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오손도손 가정 살림에서 뭐 노상 붙어 있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하는 일 이해해가면서 도와가면서 이렇게 동등한 눈높이에 있을 수 있는 여성을 남성이 더 선호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꿈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현모양처라고 대답하고, 네, 신부 수업 중이에요라고 대답하는 거, 무의미한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없는 평화라는 게 뭐 얼마나 허당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경제력 없는 남녀 평등이라는 건 정말 도그가 초식하는 소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사회생활 5개월 정말 고비라고 본인도 말씀하셨는데 고비 넘기시고 직장에서 안정하시고 뭐 평생 직장이든 아니면 어쨌든 자기가 몸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주변에서 또 좋은 남자도 나타나실 거라고 용기를 드리고 싶고, 또 현실적으로 선을 본다라는 것이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선 같은 거 본 적도 없고 연애로 결혼을 했지만, 선을 본다고 해서 선 봐서 만난 남자들이 다 이렇게 쭈그리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선 보러 나오는 남자들이 다 인간성이 메말랐거나 지질이 재주가 없어서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없어서 선을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 선을 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다면 선 볼 때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상한 나라 앨리스 마녀가 직장 생활하는 것을 이해해주며 같이 오손도손 사회생활 격려해가면서 할 수 있는 남자, 또 앨리스 마녀가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야심이라든가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한 어떤 꿈 같은 것들을 윽박지르거나 축소하거나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봉사해 줄 것을 강요하지 않는 남자를
를 조건에 넣어서 선을 보십시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끝날 시간이네. 노래 나가요. 내일의 낙엽의 비 보내드립니다. 내일 뵐게요.